슬라이드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현한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열 기반 리스트를 이제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현해둔 메소드들은 is empty, is full, 그리고 size, push front, push back, pop front, pop back.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인덱스 기반 연산들도 두 가지 만들었죠. get set. 그 C++에서는 그 연산자 재정의를 통해서 구현했지만 두 가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push front, pop front가 있으면 보통 pick front 요 세 가지가 같이 돌아다니는 연산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빼고 앞에 추가하고 빼진 않고 앞에가 뭔지만 보는 거. 그런 형태의 연산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연산들의 그 비용들을 살펴보면은 배열 기반이니까 맨 뒤에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맨 뒤에 넣는 건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넣는 거나 중간에 뭐 넣는 거나 또 중간에서 삭제하는 것은 ON, 최악의 경우 ON 비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들을 땡겨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듭니다. 물론 푸시 프론트는 땡겨 오는 게 아니라 밀어줘야 되겠죠.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ON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O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검색은 이제 find 하게 되면은 이제 비정렬이니까 선형 검색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remove는 찾는 연산이죠. 찾는 연산이기 때문에 찾는데 선형이 될 거고, 또 이 순서를 유지해야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요소들을 땡겨 와야 되기 때문에 ON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ON. 그래서 중복을 또 허용하게 되면은 remove first 말고 remove all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제공하게 됩니다. 뭐 보시면 되겠고, 이제 동적 배열 기법에서는 is full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동적 배열 기법은 계속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계속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색인 기반 연산은 get, set, 이제 그 색인 위치에 있는 거고, 색인을 사용할 때는 색인의 범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색인의 범위가 중요하고, 또 이것도 하나 꼭 그 교재를 읽어보면 아셨겠지만 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의사 코드는 다 우리 보통은 영색인 쓰잖아요. 영색인 쓰는데 의사 코드는 그냥 일색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늘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인을 쓸 때 또 언어에 따라서 이제 자바나 파이썬은 그냥 int 타입 써가지고 색인 사용하는 변수가 음수 값도 가질 수 있지만, 이제 C++는 색인 변수 타입으로 int를 쓰는 게 아니라 주로 sizet라는 걸 쓰게 되겠고, sizet는 unsigned 타입이에요. 그래서 또 그거를 처리할 때 또 조금 달라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색인 기반은 이제 이 색인 기반이 효율적인 연산이죠. 보통은. 왜냐하면 이제 배열 기반은 내부적으로 배열을 쓰는 거고,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이미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인 기반 접근은 get, set 뿐만 아니라 insert나 remove 등 색인 기반 삭제, 삽입 연산들을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안 만들어 봤죠, 우리가 만들 때 인덱스는. 그리고 뭐 이런 remove 인덱스 말고도 이런 것도 많이 제공이 돼요. remove range.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를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다 뒤에서 옮겨와야 되겠죠. 그 여러분들 과제하는 거에서도 원래는 remove all도 그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 정렬 리스트 만들 때는. 왜냐하면 정렬 리스트에서 remove all은 그 똑같은 애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순서를 유지해야 되면은 이제 뒤로 당기고 앞으로 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순서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인서트도 여기에 넣어라. 그러면 효율적으로 5 안에 하려 그러면 원래 넣으려 그러면 여기 있던 애들을 다 하나씩 뒤로 옮겨야 되겠죠. 뒤에서부터 옮겨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비정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순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기 애를 어디로 옮겨요? 맨 뒤로 옮기고 여기다가 새 데이터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O 안에 요 인서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색인 기반 연산들은 다 O 안에 할 수 있어요. remove도 요 위치에 제거하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애를 여기다가 덮어 써주면 되니까 다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푸시백, 팝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서가 중요하면은 다 땡겨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찾기 연산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하나씩 보고 이제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산을 만들 때 이렇게 구현할 수 있지만 이제 서치라는 걸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고 이 서치도 이제 언어에 따라서 얘가 -1이 아니라 이제 사이트를 쓰면 -1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C++나 자바는 std 옵셔널이나 옵셔널 써가지고 이제 없다는 걸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통일시켜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코드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애를 만들어서 쓰는 게 좋죠. 푸시 프론트는 뭐 앞에 넣으려면 다 당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순서를 유지해야 되면은 푸시 프론트 2를 하면은 맨 앞에 놓고 얘네들 하나씩 뒤로 당겨야 되잖아요. 9, 2, 5 하나씩 당기고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순서 유지하는 경우의 연산이고 만약 순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푸시백은 이거고 순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5를 여기 갖다 놓고 2를 여기다가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맨 앞에 거를 맨 뒤로 옮기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백, 팝백, 푸시프론트, 팝프론트. 그리고 팝백과 팝프론트는 이제 빌 때는 못하니까 is empty일 때를 예외 처리해 줘야 되겠고 푸시프론트와 푸시백은 여기에는 없지만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용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설명드린 거지만 의사 코드 쓸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 이런 익셉션이 어디 언어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만든 익셉션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면 되죠. 신경 써서. remove first는 9를 찾는다. 그럼 9를 찾은 다음에 9를 발견하면 뒤에서 하나씩 당겨와야 되는 거죠. 이게 remove first고요. 물론 이게 뭐야? 얘는 뭐지? 원래 요 상태에서 만약에 효과적으로 하면 맨 뒤에 걸 일로 당겨오면은 요 모습이 되는 거죠. 요 모습.
remove all은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지만, 요걸 좀, 이게 이렇게 서치 해가지고, 서치를 이용하면 찾으면 그 서치부터 땡기고 요 하는데, 실제 요 부분도 우리가 shift left로, 또 최적화를 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중복되는 게 이게 싫으면, 중복되는 거 싫을 때 그냥 무한 루프 돌리고 브레이크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또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숙제로 하고 있는 소티드 어레이 리스트를 하면 이제 정렬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기준이 내림차순 할지 오름차순으로 할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정렬한다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죠. 작은 게 맨 앞에, 큰 게 뒤에 이렇게 하게 되겠고, 언소티드 어레이 리스트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푸시 프론트나 푸시 백, 데이터를 어디 삽입했을 때 마음대로 삽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삽입하는 연산들은 정렬 리스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푸시백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맨 뒤에 들어갈 수 있냐면 들어가고, 아니면 허용 안 하는 방식으로도 연산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럴 이유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 없애고 애들을 만들면 되겠고, find는 이제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이진 검색을 할 수 있고, remove에서도 그 괴를 찾아야 때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효율성이 비정렬 리스트에 비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삭제할 때 이제 나머지 애들 다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remove의 비용은 정렬 리스트에서도 ON이에요. ON. 그래서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정렬 리스트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비정렬 리스트는 그냥 마구잡이로 넣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매번 넣기 전에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비정렬 리스트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렬 리스트는 항상 중복을 허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데이터를 정렬해서 유지하면은 우리가 만들 때 중복을 허용할 수도 있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면은 비정렬 리스트와 달리 그 중복된 요소들이 뭉탱이로 모여 있겠죠. 3이면 3이 쫙 있겠죠. 정렬되어 있으니까 인접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기기반 연산 중 set, insert 등은 정렬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통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연산들이 특정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 연산들을 허용했을 때 이제 정렬이 깨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저런 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ind와 같은 찾기 연산은 이진 검색을 할 수 있고, 중복 허용할 거 중복된 요소가 인접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remove all 연산은 이를 고려해서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렬 리스트는 비정렬 리스트와 달리 이런 것들을 또 효과적으로 해줘요. 물론 검색은 아까도 find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선택, K번째 있는 애를 찾고 싶다. 정렬에서 K번째 순서, 그럼 K번째 색인에 있는 거죠. K-1에 있겠죠. 그래서 민맥스도 찾기 쉽고 K번째 요소를 찾기도 쉽고, 그리고 선행 요소, 후속 요소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I번째 요소를 찾으면 I-1, I+1 위치에 선행, 후속 요소가 있는 거죠. 물론 중복을 허용했을 때 선행 요소와 후속 요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펴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을 때 3의 선행 요소를 2 또는 1, 뭐 작은 거, 같은 건 안 돼. 그러면은 찾은 위치에서 앞으로 또 쭉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요소보다 같거나 작은 요소의 개수, 랭크, 요소의 위치를 알면은 O1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 위치보다 같거나 작은 애는 다 앞에 있는 애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소의 위치를 모르면 검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 리스트는 비정렬 리스트와 달리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얼마 들까?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다 N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을 살펴보면 최소값도 알 수 있고 최대값도 알 수 있고 이 요소가 몇 번째 요소인지도 실제 파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렬일 경우에는 ON에 이런 연산들을 다 하는데, 정렬해 놓고 있으면 이런 연산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연산들을 내가 많이 해야 되는 응용에서는 그럼 정렬 리스트를 사용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렬 리스트의 단점은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해주지만 삽입은 어떻게 돼요? 삽입의 비용. 삭제와 삽입의 비용은 ON이에요. 삽입과 삭제의 비용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를 해요. 그러면 정렬 리스트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런 연산들이 다 내 응용에서 필요하고 데이터가 동적이다. 자주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해야 되고 기존 데이터를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 정렬 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서 배우는 비선형 자료 구조인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게 돼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연산들이 O1이 아니라 대부분 연산들을 뭐에 제공해요? 로그 N에 제공해요. 근데 그럼 로그 N이면 얘가 더 좋지 않냐? 그렇지만 균형 이지 검색 트리는 모두 로그 N에 제공할까? 삽입과 삭제도 로그 N에 제공하는 거예요. 정렬 리스트는 삽입과 삭제를 그러니까 ON에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연산들을 자주 써야 되고 데이터들이 자주 추가되고 삭제해야 되면은 정렬 리스트를 쓰지 않아요. 요걸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라이브러리에는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주로 우리는 리스트인데 리스트가 필요할 때, 정렬된 리스트가 필요할 때는 리스트를 안 쓰고 그냥 정렬과 상관없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비정렬 리스트를 많이 쓰고요. 비정렬 리스트를 쓰다가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 정렬해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정렬 리스트라는 걸 갖다가 쓴다기보다는 비정렬 리스트를 주로 쓰고, 비정렬 리스트 쓰다가 혹 필요하면은 정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항상 정렬된 상태로 유지해야 되겠고, 이런 연산들이 필요하면은 SCD 벡터, 어레이 리스트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인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진 검색은 다 아시죠? 이진 검색은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는 게 아니라 중앙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와 하이라는 그걸 둔 다음에 그 로우와 하이를 기준으로 중앙을 찾아요. 그리고 이 중앙과 내가 비교할 값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 비교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11이다. 그럼 7보다 크죠? 그러면 7보다 작은 애들은 다 후보에서 배제가 됩니다. 선형 검색에서는 한 번 검색할 때마다 배제되는 요소가 하나죠. 한 번 검색할 때 하나이기 때문에 총 n번 검색을 해야 찾을 수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 이진 검색은 한 번 할 때마다 반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반씩 줄어들면은 그 로그 n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n 비용이 드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또 얘보다 크면은 이제 범위가 원래 전체에서 요 범위로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 찾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 find는 있냐 없냐만 보고 있죠. 그렇죠? 이 리스트 안에 주어진 아이템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로우와 하이를 이용해 가지고 하이가 일로 넘어가거나 로우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다 찾은 거죠. 더 이상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alse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find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earch를 만들어요. search를 만들면 이 search에서 반환해 주는 값은 뭐가 돼야 될까? 우리가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에서는 search를 했어. 없어. 그러면 배열 같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색인을 뭘로 줘요? -1을 줘요. -1. C++에서는 size를 쓰면 -1을 못 주니까 뭐 딴 걸 줘야 돼. 번거롭고. 그래서 뭐 std 옵션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없어요. 그럼 -1을 주는 게 아니라 이 search를 우리가 찾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언제 쓰여요? search를. 비정렬일 때는 또 어디서 썼어요? 삭제할 때 썼죠. 근데 정렬일 때는 이 search를 또 어디서 써야 되냐면 add 할 때 써요. add 할 때. 그러니까 정렬이면은 이 데이터에서 뭐 4를 추가해야 된다. 여기다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추가할 위치를 찾을 때 또 search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search가 뭘 줘야 돼? 무슨 색인을 주면 돼? 없을 때. 삽입할 위치를 주는 거예요. 삽입할 위치. 그러면 삽입할 위치를 줄 때 low를 주는 게 좋을까? high를 주는 게 좋을까? 저걸 처음 구현해 보면은 헷갈려요. low를 줄까? high를 줄까? 이 0색인, 1색인 이게 너무 짜증나. 그냥 0색인으로 했을 걸 그랬나? 1색인으로 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search 6을 하면 진행하고 나면 한번 보세요. 진행하고 나면 얘 6이 원래 들어갈 위치가 어디예요? 요 위치죠. 그렇죠? 근데 끝나고 나면 하이는 3을 주고 로우는 4를 줬어요. 그러면 들어갈 위치를 맞게 준 게 로우예요, 하이예요? 로우죠. 그 다음에 1을 봅시다. 1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근데 서치에서는 로우는 1을 주고 하이는 0을 줬어요. 그럼 또 얘가 맞죠. 그 다음에 14는 뒤에 들어가야 되죠.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이는 7을 주고 로우는 8을 줘요. 그럼 여기 맞죠 또. 그러니까 어떤 걸 써서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로우를 우리가 리턴해 주는 게 위치가 맞아요.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진 검색을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찾으면 그 위치 값을 주지만 못 찾으면 로우를 주게 돼요. 그리고 이 로우를 어디서 활용하냐면 add 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add 할 때 그 위치를. 그래서 이진 검색을 해서 찾고 그 위치를 찾은 다음에는 그 위치부터 나머지 애들을 하나씩 뒤로 이동시키고 그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add 연산이 이 서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오타가 있었죠. 그 어제 저도 몰랐는데 오타가 있었어요. 원래 노트에 보면 요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add를 보면 이제 처음에 정렬되어 있으니까 정렬되어 있으면은 min 값과 max 값을 내가 알죠. 그렇죠? 얘는 검색 안 해도 알아요. min과 max를. 그러면 처음에 뭘 보냐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아이템스 맨 마지막 애가 아이템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러면 내가 집어넣는 아이템에는 뭐라는 거예요? 제일 큰 값이죠. 지금에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 같거나 큰 값이에요. 그럼 어디다 넣으면 돼? 맨 뒤에 넣으면 되죠. 푸시백 하면 돼요. 그래서 인서트 로케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맨 앞에 거랑 비교했는데 맨 앞에 거보다 내게 같거나 작아. 그러면 얘는 최소값보다 작으니까 어디 가야 돼? 맨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고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이제 어딘가에 중간 어딘가에 가야 돼요. 그때 뭐래요?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치는 로우 값을 여기서 로우 값을 주면은 그 위치에다가 넣으면 돼요. 아이템을. 그러면 그 위치부터 나머지 애들을 다 하나씩 앞으로 뒤로 이동시켜 놓고 요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정렬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add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두 개 최적화를 해요. 얘는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거보다 작거나 맨 뒤 거보다 크거나 같거나 클 경우에만 크면은 그냥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면은 서치를 해서 찾는 거고 이 서치는 로그 n에 찾을 수 있고 얘를 로그 n에 찾을 수 있지만 얘 때문에 전체적인 add는 최악의 경우 비고가 on이 되는 거죠. 뒤로 당겨야 되니까. 얘도 조금 신경 써봐야 돼요. 얘는 remove all이에요. remove all. 정렬 리스트에서 remove all이에요. 그러면 서치를 이용해서 찾아요. 찾으면 뭘 줄까? 3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 3 중에 어떤 3을 줄지는 몰라요. 이진 검색하게 되면. 이게 전체 크기가 나누다 보면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떨어지겠죠. 미드가 3이 된 순간 찾아가지고 그 위치 거를 줄 거예요. 얘를 줬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맨 아래까지 여기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려와서 로우 값이 요걸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뒤로 또 가서 하이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remove all이한데 remove면 여기 있는 거 제거하면 돼요. 얘를 제거하든 어느 거 하나만 제거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하나 제거할 때는 서치에서 찾았는데 걔가 맨 앞에 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뭘 제거하나 333이 남겠죠. 하나는 제거할 땐. 그러니까 하나 제거할 때는 의미가 없고 remove all 할 때는 low와 high를 찾은 다음에 요만큼 없애는 거죠. 요만큼 4개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애들을 여기로 옮겨오면 돼요. 하이 플러스 1부터 남 아이템스까지
요 로우 위치로 이동을 하면 돼요. 이동을 하고 나서는 num items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아니라 요 3개면 4개면 4개를 감소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remove all은 이제 이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진 검색이 떨어진 애가 어딘지 모른다. 물론 이 기능을 어디다 넣을 수 있어요. 그 이진 검색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진 검색에 넣으면 항상 이진 검색에서는 여러 개 있을 때 여기를 주게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봤자 이걸 주면 또 뭘 찾아야 돼? 로우는 알았지만 하이는 모르니까 또 이런 어떤 연산을 하려면 또 하나씩 가서 하이를 찾아야 되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진 검색은 굳이 거기다가 뭐 맨 마지막 작은 거, 맨 앞에 거를 주는 형태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어디 떨어지는 이제 글로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제 remove all에서는 이 로우와 하이를 구해서 그 로우와 하이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remove all은 이렇게 이제 중복된 애들이 인접해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비정렬 리스트가 했던 것처럼 그냥 내버려뒀어. 비정렬 리스트에서 했던 remove를 그냥 뒀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정렬 리스트를 만드는데 제가 비정렬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면 비정렬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remove all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 비정렬 리스트에 쓰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333 있으면 하나씩 옮겨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옮겨오고 이거를 몇 번 하겠어요? 요 개수만큼 하겠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계속 여기 있는 애를 한 칸, 또 이만큼을 또 한 칸, 또 이만큼을 또 한 칸, 이만큼을 또 한 칸. 이걸 반복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애만 하나씩 이렇게 옮겨오겠죠. 한 번만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이동이 일어나게끔 최적화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remove는. 자, 오늘 이 순환 배열을 설명드리고 순환 배열 실습은 목요일날 할게요. 자, 우리가 배열 기반으로 만들었더니 푸시백, 팝백은 O1에 할 수 있어. 근데 뭘 못해?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는 O1에 못하죠. 그럼 진짜 O1에 못하냐? 할 수 있어요. 푸시 배열을 이용하는데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 푸시백, 팝백 양쪽의 삽입 삭제를 모두 O1에 하고 싶으면 뭘 써야 된다? 순환 배열을 사용하셔야 돼요. 순환 배열. 순환 배열은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를 만들 때 뭐만 유지해요? num items만 유지하죠. num items.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만 유지하고 걔를 이용해서 푸시백 할 때 맨 뒤에다 넣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헤드와 테일 정보를 유지합니다. 헤드와 테일. 헤드와 테일 정보를 유지하면은 푸시백을 한다. 그럼 테일에다가 넣으면 돼요. 테일에다가 여기다가 테일에 넣고 테일을 뒤로 옮깁니다. 그럼 O1에 할 수 있죠. 근데 푸시 프론트를 하려면 원래는 얘를 하나씩 이동해야 되는데 얘는 이동 안 해. 원래 있던 애들은 헤드를 한 바퀴 순환시켜요. 비어 있으면. 그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순서가. 헤드부터 이렇게 순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의 다음 위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원래는 헤드의 다음 위치는 플러스 헤드를 하는 거죠. 여기 있으면 1, 1이면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헤드 플러스 1 한 다음에 캐패시티로 나머지 해줘야 돼.
그러면 빙빙 돌겠죠. 빙빙. 그래서 헤드와 테일을 두 개 정보를 유지하면은 뭘 할 수 있다?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 푸시 백, 팝 백도 다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양쪽으로 다 O 안에 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우리는 DQ라 그래요. 덱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덱이라는 거를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요? 순환 배열로 구현하는 거예요. 순환 배열. 근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쓰는 SD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는 덱이 아니에요. 뭐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뒤에 넣는 것만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배열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 선형 자료 구조 만들 때 헤드와 테일 정보를 유지하면은 양쪽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헤드와 테일을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만드냐? 초기값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초기값. 이 모습에서는 헤드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이 예에서는 헤드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맨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테일은 뭘 가리켜요? 맨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다음 요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푸시백 할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 헤드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하고 테일은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푸시백 할 때 삽입할 위치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값은 어떻게 돼요? 초기 값.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헤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를 가리켜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헤드는 뭐 마이너스 1. 테일은 0의 형태가 되는 거죠. 요 앞에 그림에 있는 의미대로 우리가 구현한다 그러면 헤드는 마이너스 1, 테일은 0 이렇게 해서 출발시키면 돼요. 근데 그게 헤드를 마이너스 1로 놓고 출발하는 게 모든 응용에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인트 쓰니까 되지만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를 쓰니까 마이너스 1을 쓸 수 없으니까 안 되죠. 또 보통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게 1색인 그 0색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둘 다 00 뭐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됩니다. 재미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빈 상태예요. 헤드도 0, 테일도 0 썼어요. 그렇죠? 그럼 푸시 프론트 하면 어디다 저장할까? (1번에) 저장할까? (2번에) 저장할까? 논리대로 하면 1번, 2번, 1번, 2번. 2번이 맞습니다. 왜? 우리는 아까 요걸 생각해 보면 헤드를 어디다 저장해? 헤드 위치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죠. 헤드를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헤드는 뭘 가리켜요, 원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푸시 프론트 하면 헤드 포인터를 앞으로 이동해서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00으로 초기화했으면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요. 푸시백 하면 여기 들어가겠죠. 테일 위치에 넣고 테일이 일로 가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헤드를 0, 테일을 0으로 놨으면 첫 번째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요. 뭐 상관없죠. 순환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는 정렬 리스트를 만들 때 이제 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num items를 유지했죠. 그렇죠? 비정렬 리스트 만들 때 얘 하나를 유지했어요. capacity buffer는 논외로 하고 얘도 필요한 거니까 논외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유지한 게 num items예요. 얘는 뭐가 필요해? 헤드, 테일이 필요해요. 두 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유지하면은 원래보다 두 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유지하지 않고 요거 갖고 num items를 다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헤드와 테일이 이렇게 되죠. 빈 상태에서는 00이 돼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 밑에 거에다 할게요. 헤드가 여기에요.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헤드가 여기야. 그럼 테일은 어딜까? 테일은 원래 어딜 가리켜요? 다음에 저장할 곳 가리키죠. 다음에 저장할 곳이 어디야? 요거 저장하고 요게 마지막에 저장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헤드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테일이 요거 넣을 때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서 요거 넣고 나면 테일도 여기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헤드와 테일이 같으면 빈 상태일 수도 있고 무슨 상태일 수도 있어요. 꽉 찬 상태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만 갖고는. 헤드와 테일만 갖고는 그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한 가지 방법은 공간 하나 안 쓰는 거예요. 늘. 빈 상태로. 빈 상태로 안 쓰면 테일은 항상 빈 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6개인데 6개지만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값들은 몇 개? 5개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있을 때는 헤드와 테일이 같고 꽉 차 있을 때는 테일 플러스 1이 헤드예요. 그럼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얘 하나 안 쓰나 num items를 쓰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구현할 때도 num items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얘도 다 써. 쓰고 꽉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는 얘네를 갖고 하지 말고 얘 갖고 하면 돼요. 얘 갖고 안 하려고 얘를 지우고 공간 하나 비우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 공간 하나가 얘보다 더 싸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헤드와 테일을 쓰더라도 num items는 그냥 유지해서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하나 안 쓴다고 치고 지금 현재 다 찼어요. 데이터를 다 넣었어요. 공간 하나 안 써서 이렇게 데이터가 다 찼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다 차면 우리 뭘 적용해요? 배열 기반인데 공간을 다 썼어. 데이터를 더 넣어야 돼. 그럼 뭘 해? 동적 배열 기법을 쓰죠. 그러면
원래가 5개면 10개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복사해 오죠. 근데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해 와.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헤드가 맨 앞에 가게끔 해서 데이터를 옮겨와야 돼요. 그러니까 동쪽 배열 기법을 쓸 때 순환 배열에서는 공간을 2배를 확보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복사를 하면 안 돼. 기계적으로 복사하면은 얘가 옮겨간 다음에는 플러스 2라고 뭐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음 데이터들을 다음 위치를 계산하는데 공간이 확대됨으로써 뭐가 바뀌어? 얘가 바뀌는 거죠. 처음엔 5였는데 이제는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맞지. 그래서 순환 배열에서는 동쪽 배열 기법을 쓰더라도 그냥 갖고 오면 안 되고 이렇게 갖고 와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그대로 복사하고 이 헤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는데 이 순환됐던 이쪽 애들은 이쪽에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배열에서 원래 그 2배로 늘렸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공간 확보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메모리 카피하는 비용이죠. 근데 이 메모리 카피하는 비용이 이 경우에는 2배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든다기보다는 한 번에 깔끔하게 안 되는 거지.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 배열에서는 이제 요게 한 가지 또 조금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동쪽 배열을 구현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순환 배열의 단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순환 배열을 좀 실습하고 나머지를 마무리해서 3장을 드디어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